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네네. 그러면 그 일을 예를 들어 뭐 블로그를 더 열심히 한다거나 유튜브를 더 한다거나 활성화를 해서 그 일을 더 발전시키는 게 일 차원에서 더 편한 거 아니냐? 더 편해요. 더 편하긴 한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자라는 것들이 계속 생겨요. 이 하자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 처리해 주세요. 이게 안 돼요. 그때 되면 하자 처리를 가서 제가 거기에서 보고 또 다른 이제 공사했던 소장님이 와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분은 계속 공사를 해나가야 되니까 다른 소장님을 데려와서 이렇게 하세요라는 일을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또 거구나. 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 사람한테는 못 받고 네, 그렇죠. 하자가 생기면 네, 왜냐면 제가 그걸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자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도 제가 방수 중에 좋은 방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우레탄 방수가 있는데 우레탄 방수가 좀 하자가 많이 나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서 다시 다 벗겨내고 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순수익이 3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이게 3년 동안 300이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일, 인터넷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컨설팅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빨리 하고 싶고 시간을 좀 줄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다 알고. 하자보수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른 사업이잖아. 네네. 이거를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어떤 사업이든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내가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사업이지. 제가 하는 건 지금 장사라고 느껴져요. 그런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일도 분명히 사업화 시킬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사업화 시키는 것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되게 단순한 일, 반복 작업은 잘하지만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공부하고 이런 건 잘하지만 실제로 막 분석하고 이렇게 사업을 만들고 이런 거는 되게 약해요. 못해요. 그 정리도 잘 못하고 세금 문제도 막 다 헷갈리고 지금 최근에 형님 영상만 보고도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영상 진짜 여러 번 보고 공부를 하고 했는데 겨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알겠어요. 그 친구는 좀 할 줄 아나 할 보지?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작업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럴 수 거죠. 있지. 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순서를 다 보고 영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해보고 따라하면서도 아직도 헷갈려요. 사실 사업자를 낸 것은 이 온데미디어 자재를 인터넷에 팔기 위해서 냈어요. 시작해서 그걸 팔다 보니까 아 온라인 판매 쪽이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그때 처음으로 5대 마켓에 제가 직접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올릴 때 막 이틀 걸렸죠. 그냥 물건 하나 올리는데 이틀 걸렸어요. 그럼 안 해본 사람이 하려면 다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5개 마켓에 다 올리고 나니까 어깨가 빠지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 지금 사업자 등록을 내고 뭔가를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있어? 뭐 하고 있어? 지금 위탁으로 해가지고 위탁? 네, 하고 있고 제가 이거 보게 되면 첫 판매가 일어난 게 한번 보자. 야 많이 팔았네. 그럼 이거는 뭐야? 쿠팡 요 사이트는 위탁. 예, 위탁만 눌러봐요. 16만 개 올렸네. 네네. 이 16만 개는 전부 위탁인 거야? 그쵸, 다 위탁이죠. 제 재고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이트는 어디 하고 있어 그럼? 지금 원래는 5개 스토어를 다 했어요. 그 카페 24 이용해가지고 연동 이용해가지고 5개 스토어를 다 했는데 아무리 올려도 딴 데는 안 팔리고 쿠팡만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회는 팔려요. 그리고 11번가랑 G마켓은 한 달에 한 4, 5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한 800개 정도까지 올렸다가 제가 많이 지웠어요. 나머지 거라는 게 뭐야? 그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아 똑같은 위탁을? 예, 위탁을 다른 데다가 이제 하나 올리고 그 올린 것을 5개 뿌릴 수 있잖아요. 카페 24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품절 처리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5개 다 하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800개 정도만 올리고 적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쿠팡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네가 위탁 상품을 쿠팡에다가 이만큼을 먼저 올린 거네? 이걸 제일 먼저 한 거네? 네,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에다가만 했어요. 이 수량을? 이 수량은 아니고요. 한 450개에서 800개 정도까지는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에만 했어요. 그것도 그러면 대량 등록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그건 하나하나씩. 위탁을? 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 많이. 진짜?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위탁 제품을 그렇게 올렸다고? 네. 근데 똑같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제목하고 사진하고 바꾸고 상세 페이지 수 다 따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상품처럼 다른 보여요. 상품처럼 작업을 하나씩 일일이 했다는 거네? 예, 제목도 위에다가 제목을 써가지고 그 사진에다가 그림 파일에다가 제목도 쓰고 필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쓰고. 몇 개 정도 올렸어? 지금 현재는 많이 지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50개 정도에서 그만 올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들어가 있는 게 주로 지금 위탁
쿠팡으로 하는 거는 쿠팡 매출이 거의 다겠네. 쿠팡은 계속 올리고 있는데 쿠팡 올리고 나서 위탁이 특징이 제가 왜 위탁을 안 하려고 하냐면 제가 팔리게 되면 그 팔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뭐가 팔렸는가를. 그럼 그 상품을 500원, 1000원 낮게 해서 올려버려요. 그 상품을 따라서 올려요. 이게 이 사람이 팔렸으니까 내가 똑같이 한번 팔아봐야겠다. 예, 그래서 몇 명이 저하고 똑같은 도매수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위탁도요 스피드 게임이에요. 누가 빨리 많이 최대한 많이 올리느냐예요. 근데 그것을 올리는 게 아마존보다 속도가 느리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진 2개 따서 올리면 절대 안 되고 그거를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올리고. 그럼 이 16만 4천 개는 대량으로 그냥 막 올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중에 한 2만 개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많이 올릴 때는 이제 한 150개 정도까지 이제 올리거든요. 쿠팡만 하면 되게 쉽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냥 탁탁 하면. 그 위탁 제품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네가 하나하나씩 제품을 요 다 쿠팡에 들어가서 네. 하나씩 제품명 입력하고 가격 입력하고 그렇죠. 그걸 하나씩 다 해서 다 해서 한 거야? 150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제품이 지금 보면은 4,000개 정도 되는 거 4,000개. 4천 개. 예. 그렇게 일일이 하나씩 작업을 한 게. 네, 나머지 거는 이제 대량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게 전부 위탁 네, 제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제가 다 적은 거예요. 야, 그럼 네가 지금 나 선물 준 거 저거 뭐냐? 저것도 위탁하던 중이에요. 네, 되게 잘 나가는 거죠, 저거는. 야, 근데 이거를 지금 네가 일일이 작업을 한 거야? 네, 이거 원래 없어요. 이 사진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올렸고 아까 쿠팡도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다, 그지? 네네. 이거 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겠는데? 예, 저는 그냥 그래서 꾸준히 올리는 데도 솔직히 좀 자신이 있어요. 그냥 성실하게 올리고 해가지고 저 가르쳐 주신 분이 진짜 그걸로 큰 수입을 내고 계세요. 이걸로? 예, 위탁으로? 위탁으로. 와. 그분은 사입해서 하죠. 근데. 위탁 제품을 잘 나가는 거를 사입을 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상세 잘 만들어서 가면 뭐 매덕같이 막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근데 그 제품을 저는 또 위탁을 해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위탁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스피드거든요. 하루 만에 발생해서 이걸 입력 안 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가격 비교해 보면 찾아져요. 오늘도 그렇겠지. 내 게 아니니까. 오늘도 한 5번 정도 지금 빨리 입력 못한 게 지금 또 오면서 잠깐 휴게소에서 한 게 그거거든요. 온 거예요. 또 이거 다른 데보다 가격이 비싼. 근데 이게 빨리 발송을 안 하는데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매자가 예를 들어서 뭐 반품 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반품 사유. 네, 위탁은 그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쿠팡은 특히 제가 보내기 전에 제가 발송장 입력하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이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건 제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야, 근데 네. 지금까지만 예를 들어보면 근데 잠깐 너 지금 위탁하는 거 말고 또 하는 거 있어? 또 다른 일 하는 거 있냐? 위탁하는 거 보고 지금 방수 직접 그러니까 그거 말고 촬영하고 방수 말고 위탁하고 위탁 말고 또 뭐 해? 또 하는 일이 블로그 하죠. 블로그. 블로그는 블로그는 방수 또 때문에 하는 거잖아. 방수 때문에 하는 거죠. 예. 방수 관련해서 사진 찍고 이 내용을 블로그로 올리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방수 관련해서 찾아봤을 때 네 네. 블로그를 보고 너한테 연락이 와서 네 영업을 하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또 뭐 답글 달고 그걸 관리해줘야 되니까. 관리해줘야 되니까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그거는 그렇게 블로그 자체가 돈을 벌지는 않는 거냐? 그렇죠. 블로그 자체는 아니에요. 유튜브 자체도 돈을 벌 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광고 안 달거든요. 유튜브 자체로 제가 하는 것을 좀 뭐라 보여준다. 보여주죠. 일부러. 이런 건 잘 안 알려줘요. 제가 오랫동안 해가지고 한 이런 중요한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의 신용을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위탁은 나는 해본 적 없어 일단. 네네. 근데 이제 대충 얘기는 알잖아. 그쵸. 아는데 위탁을 하다가 이제 도매로 물건을 받는 거지. 그쵸. 보통 도매로 가죠. 사입이지. 그쵸. 타입으로 갔어요. 사입을 하거나 위탁 상품 중에 이제 중국 제품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풀리더라고. 보통 위탁에서 소량 사입으로 가서 판매를 하면서 소량 사입이 마진이 많거든요. 저는 마진율이 이 대량으로 올리는 건 많아요. 30%예요. 근데 그건 잘 안 팔리죠. 그리고 반품이 겁나 많아요. 네. 반품하면 그 업체들이 다시 받아주냐? 받아주는데 제가 저는 그거 안 해요. 그냥 소비자한테 안 따지고 그냥 해줘요. 그냥 내가 다 반품돼서 다 내고 해요. 왜냐면 그거 신경 쓰고 그거 막 친구하고 하는 시간에 저는 물건 더 하나라도 더 올리자 이런 주의거든요. 저도 리스팅의 그 파워를 알고 있어서 저를 알려주신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하루에 몇 개 올리는가가 더 중요하다. 거의 실장님하고 위탁 하시는 분도 그래요. 몇 개를 올리느냐가 중요하지 몇 개 팔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마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몇 개를 올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 제품이 노출되느냐 그리고 그게 꾸준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셔서 저도 제가 12월 달에 처음 이걸 배워가지고 3월 달에 첫 판매를 했을 정도니까 3개월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었죠. 물건을 올렸는데? 물건 올렸는데 왜냐면 말도 안 되게 제가 지금 봐도 말도 안 되게 올렸어요. 그 기간은 오래 걸렸는데 한 번 익히게 되면 반복하는 작업은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익히는데 오래 걸리는데 반복해가지고 꾸준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오더가 오는 거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하게 되면 누군가는 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하는데 그 전에는 조금 속도가 늦죠. 그래서 그런 소량 사입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매 쪽으로 가시고 그 도매에서 이제 소매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고객이 돈을 버는 거다라고 가르쳐주세요. 오프라인 거래처가 돈을 벌게 되는 것이지 오픈마켓은 내 물건을 그런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서 연락이 오게끔 해서 너 옛날 판촉 얘기했던 게 그쪽 아니냐 그럼? 판촉도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판촉도 제가 지금 못하는 게 지금 이제 이 결혼하고 나서 있었던 이런 그 많은 썼던 그 돈들 그것들이 아직도 이제 그 신용카드로 해서 날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이 위탁하면서 구입했던 그게 있겠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또 돈 더 벌어보겠다고 야채 가게를 한번 해보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빚을 갚느라고 지금 못하고 있는 와중에 쿠팡은 또 한 달 매출이 또 막 이렇게 늘어나고 보니까 그 돈을 또 메꾸려고 신용보전에서 또 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든 메꾸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비만 다 갚으면 그냥 다 저는 구대 꾸준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최근에도 뭐 여기 채팅방에도 많이 나오지만 법무법인에서 연락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총판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이런 사진들을 그렇게 했어도 그 사람들이 찍은 거거든요. 그거는 일단적으로 너는 모르고 올리니까. 그렇죠. 왜냐면 근데 저한테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판촉물 사이트에서도 그렇지. 보고 그 물건을 판촉물 사이트에서 올렸는데 저한테 내용 증명이 와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오죠. 아,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죠. 근데 그걸 저한테는 올려놓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오는 거야? 네. 인터넷에서 이미지 검색해가지고 판촉물은 특히 이미지 똑같은 거 다 쓰니까 이 상품명 쓰면은 당신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 관련돼서 걸리는 것들은 다 내용 증명을 보내버리죠. 진짜 그런 것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왜 도매로 가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차라리 물건 보내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런 문제는 좀 빠지고 싶다. 근데 그것보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제 재고를 안 가지고 하는 형님이 사업화를 시키셨잖아요. 지금 그 도매하시는 분 굉장히 바쁘세요. 왜냐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방수 쪽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방수 쪽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아무도 해결 못하는 일을 물을 막아주니 재밌냐? 뭐냐? 무슨 재미겠지만 남들이 몇 번 하는데 못 잡아요. 제가 와서 되게 쉽게 잡아요. 그 원리가 있거든요 이게. 그것만 알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방수는 덮으면 된다고 뭐 생각하니까 그런 걸 뭐든지 자기가 또 관심 있고 또 열심히 하면 자기 분야가 생기니까 보이는 거죠. 오랫동안 하면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쭉 해서 왔는데 다만 이런 쪽은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형님이 하시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뭐 형님이 다 아침마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비교적 시간이 나중에 봤을 때 내가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소중한 건 솔직히 뭐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고 뭐 행복하기 위해서 다 이제 사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뭐 소중한 사람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고 저는 지금 여동생 애기 낳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조카 그러니까 저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재밌게 놀아주거든요. 좋아하는데 제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잠깐 가고 싶어도 거의 일 끝나면 뭐 8시 가면 뭐 애기는 자고 있죠. 하여튼 그래. 아 대충 알겠어. 네. 대충 답이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혼자서 이렇게 고민해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형님은 이걸 하기 전에 또 이런 일을 또 해보셨잖아요. 이런 도매 쪽을 해보시고 일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제가 형님 영상을 계속 보는데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돈이 들어가고 더 큰 돈이 들어가고 묶이고 재고로 묶여있다. 이 돈이 이제 재고로 쌓여있고 제가 봐도 그 저희 사부님도 재고를 엄청 많이 가지고 물론 계속 엄청나게 빚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빚을 거의 다 갚으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해서 뭐 온라인으로 뭐 어디든 팔고 수입해서 팔든 뭐 어디 가서 받든 요 사업은 이쪽은 자리 잡으면 잘 돼. 안정은 확실히 되고 네. 내가 아는 예전부터 알아왔던 사람들이나 이쪽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매대행 업
작업과 이쪽 그러니까 사입해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은 두 개를 다 하긴 어렵거든. 네네. 내가 지금 너의 상태를 봤을 때 하자 보수는 그냥 해 계속. 그 일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 그 일은 그지? 네, 솔직히 제가 지금은 거의 이제 아웃소싱을 한 상태예요. 그 일은 내가 봤을 때 그 하자보수 일은 일이 들어오면 어쨌든 뭐 50이든 100이든 목돈이 일단 들어오는 일이니까 네. 그리고 네가 남들에 비해서 그래도 뭔가 좀 잘하는 부분이기도 할 테니까 네. 그 부분은 네가 계속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위탁한 제품을 갖고 이렇게 판매했던 거 있잖아. 네. 요거는 안 맞아. 그쵸. 이거는 안 맞는 거야. 이거는 결국은 누군가 사무실에서 계속 있으면서 일 처리를 하고 전화 받고 뭐 반품 교환 또 새로운 거 올리고 하는 이런 작업들 있잖아. 이 작업을 그 앉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생각에는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너도 그렇고 우리가 나이가 40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많은 일을 계속 동시에 할 수는 없어.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네가 할 일을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끌려다녀.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들어봤을 때는 하자보수 일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고 예. 그지? 그거 들어올 때마다 네가 잠깐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뭐 50이든 100이든 벌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구매 대행이 맞는 거긴 해. 저도 온라인 쪽을 하려면 저도 그렇게 온라인 쪽을 하려면 구매 대행이 맞고 구매 대행을 안 할 거면 이런 케이스는 있어. 이 구매 대행 사업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냥 수입 어떤 예를 들어 뭐 어떤 제품을 줬잖아. 네네. 만약에 A라는 제품이 괜찮은데 국내에 뭐 안 풀렸거나 네가 가격 경쟁력을 받아올 수 있어서 수입을 해서 네가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 네네. 내가 그 주변에 아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아이템을 얘기해 줄 수가 없고 업체가 노출되니까 그 업체는 아이템이 하나야. 한 가지야. 네네. 한 가지인데 16,000원에 배송비 별도로 팔아. 얘네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 아이템 하나 갖고 파는 거야. 하루에 한 200개 정도 팔아. 사장 혼자야. 남자애 혼자. 네. 배송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의 2명 쓰더라고. 네네. 남자애 셋이서 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내가 그때 걔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적어도 한 20% 이상 남는다고 했거든? 오. 한 3,000원 남는다고 치자. 네. 3,000원 남아서 하루에 150개를 판다고 쳐봐. 네네. 하루에 45만 원이 남아. 네네. 그러면은 20일만 한다고 쳐봐. 얼마야? 거의 900만 원. 그치? 네네. 그러면은 20일인데 월요일날 더 많을 테니까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나오는데 얘는 사무실도 한 40만 원 또 내고 아르바이트 비용이 어차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얘는 수입해서 이제 보니까 차가 와 용달차 같은 거 와서 집에 네네. 막 내려 네네. 이렇게 어떤 좋은 아이템을 만약에 찾아서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좋아. 내가 얘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네. 완전 알짜 사업이야. 내가 얘한테 가끔 얘기를 해. 너도 이 똑같은 아이템이 국내에 없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도 팔겠지. 근데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어 놓고 판매 수량도 많고 리뷰도 많기 때문에 되게 잘 팔려. 근데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른 아이템도 계속 알아봐. 알아보고 있대. 알아보고 있는데 계속 이거만 파는 거야. 잘 되니까. 예, 그게 안 걸려서 그렇지 걸리게 되면 바로 치고 들어오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지금 얘를 봐온 게 1년이 넘었거든. 지금도 이렇게 팔려. 그래서 이 아이템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풀린 애들 중에는 잘하는 애들은 꼭 있다는 거야.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야. 네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구매 대행을 하다가 좀 잘 되는 아이템이 있어서 이렇게 오는 케이스가 덜어 있더라고. 중국 네네. 상품들 중에는. 네. 근데 나는 이제 중국 쪽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운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자기가 어떤 아는 사람이 이걸 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는 온라인을 잘했던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떤 뭐 주변에 이렇게 해서 잘 아는 사람이 도와줬거나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 나는 제일 좋기는 해. 왜냐면 이런 애들은 혼자 해도 되잖아. 배송이 많을 때 직원 한두 명 쓰면 되니까 일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단 말이야. 얘 스마트 스토어만 갖고 하다가 최근에 쿠팡 팀원한 애야 얘도. 아, 그걸 다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신기하네. 봐도 야 저거를 다 누가 살까 싶은데 그렇게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풀리는 케이스가 있어. 얘 말고도 이제 내가 아는 분들. 근데 얘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고 네네. 보통은 수입을 해서 뭐 6가지, 10가지 이렇게 브랜드들 해가지고 이렇게 도매도 주고 업체들 뭐 오프라인들 아니면 이렇게 도매처럼 도매 주고 자기가 직접 온라인 이제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서 팔고 광고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근데 그 사업은 일단 돈이 있어야 돼. 근데 맞아요. 너는 일단 돈이 없잖아. 없어요. 그치? 돈이 없지. 몸만 있잖아. 그렇지.
그래도 너 집세는 안 내지? 내죠? 아버지 집 아니야? 아니 제 집인데 어. 그 돈이 부족해서 어. 그 전세로 다 못 들어오고 야, 너 빡시겠다. 지금 나갈 게 많아요. 와. 나가면. 거기에다가 뭐 기본적으로 차 많이 타고 다니니까 너 그러면 솔직하게 네. 너 지금 위탁으로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벌려? 계산은 해봤어? 계산이 되냐? 계산이 안 돼요. 계산 잘 안 되지. 왜냐면은 어떻게 이게 돼야 되냐면 내가 얼마를 매입했고 그다음에 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요. 반품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걸 계산식으로 만들어봐가지고 몇 개 좀 하다가 때려치운 게 이게 뭐 나중에 세금 나오고 이런 것도 계산을 해서 해보면 대충 제가 직접 올린 것들은 10% 정도 되고요. 대량으로 올린 것들은 제가 알아요. 30%예요. 근데 많이 안 팔린다 이거지. 그거는 최근까지 많이 팔렸어요. 최근에도 이제 채팅방에도 이제 국방하시는 분한테 얘기가 나왔잖아요. 3분의 1로 줄었다고.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5, 600씩 샀어요. 그 위탁 사이트에서. 근데 최근에 150에서 한 200 사이. 그 왜 줄었지? 쿠팡에서 그런 거 노출을 적게 시켰나? 제가 이제 계속 그 품절이 많아지다 보니까 쿠팡에서 뭐 점수가 떨어지면 그걸 적게 노출시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저기 다른 분도 매출이 다 줄으셨더라고요. 3분의 1로 토막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뭔가 이게 이 대량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뭐 약간 자체적으로 광고해주는 것을 좀 줄인다든지 비중을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쿠팡이 좋아할 리가 없어. 안 좋아하죠. 좋아할 리가 없어. 왜냐면 지저분해지거든 사이트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위탁 쪽은 저도 항상 제가 말해요. 이거는 솔직히 알려주고 지금 빚만 좀 갚으면 알려주고 누군가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여기서 이런 제품 팔면 잘 팔는다 이런 거 알려주고 저는 구매 대행 쪽으로 빨리 넘어가려고. 제가 지금 그래서 형님이 저번에 그 알바 하는 거 올려주셨잖아요. 그거 바로 실행을 하고 싶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돈 빠져나가고 이런 걸 쭉쭉쭉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모자라더라고요. 돈이. 그래가지고 그 방송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다보다 진행해가지고 저 받을 돈들도 있고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그 돈이 들어오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알바를 써서 이거를 그냥 돌리게 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손 안 댈 때 정도. 네가 지금 하나씩 올린 게 네가 마진을 10%라고 했다며. 하나씩 올리면은 10% 정도가 돼요. 그지? 네. 잘 봐. 네. 10%가 뭐가 문제냐면 네. 예를 들어 3,000원 팔았다고 치자. 네. 3,000만 원 팔았어. 네. 실제로 지금 3천 정도 나와요. 계산상으로는 네가 300만 원이 남은 거야. 네. 계산상으로. 그쵸. 세금 안 낸다고 쳤을 때. 세금 그러니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3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10%, 15%, 20%도 안 돼? 그 정도를 왜 마진으로 보면 안 되냐면 네네. 결국 돈이 안 돌아. 내가 엑셀상에서 계산기로는 돈이 남지. 그게 네 통장에 있고 네 호주머니에 있어야 돈이지. 이거는 뭐 여기 쿠팡 이렇게 갖고 있고 뭐 물건으로 반품 이렇게 받아놓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제가 봐도 지금 큰 수입이 안 나는 거는 미안해요. 그런데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없고 네. 그렇게 해서 누가 성공한다 그러면 그걸 믿을 수도 없거든. 네. 사업을 확장을 시킨다는 거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A라는 사업을 했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잖아. 그렇죠. 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장한 이익금이나 동력을 갖고 B, C 같이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 사업이 성장을 해서 만약에 돈이라는 게 생기잖아. 네네. 그럼 이거 갖고 재테크를 하는 거야. 네. 재테크를 하고 이게 또 돈을 벌어주고 뭐 부동산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자기 자금이 증식이 되는 걸 하는 거지. 내가 이 사업을 성공했다고 해서 그 돈으로 B라는 사업을 한다고 성공을 할 리가 없어. 이게 구매 대행이면 이게 위탁이라는 거야. 구매 대행을 성공했다고 위탁이나 수입을 한다? 나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 네, 전혀 다른 분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것까지 어떻게 해서 다 파악을 해. 그렇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지금 하자보수 일은 네가 들어오면서 하고 아버지가 조금 이제 기본적인 거 네가 뭐 밖에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사람을 쓰는 건 어렵잖아. 그리고 너도 아직은 사이트는 이렇게 있지만 올려본 적은 없잖아. 구매 대행을. 올려봤죠. 올려봤어? 예. 어디 거 올렸어? 아마존 거. 아마존 거 예. 팔아봤어? 아니요. 한 번도 유입도 거의 없고 안 팔려라 솔직히 좀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직 ACI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팔린 다음에 그 프로세스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 상태고 오히려 팔리면 어쩌나라고 해서 그냥 2배로 해가지고 한 7개, 8개 올린 거 같네요.
다 해서 네네. 그냥 연습해본 거네? 네, 계속 해보고 옆에서 이제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느리고 시간도 없고 그러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없는 게 문제야. 맞아요. 우리가 돈을 벌으려고 시간을 쓰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시간을 쓰는데 돈이 없어. 돈을 못 벌. 그럼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릴 걸 빨리 버리고 취할 것만 딱 취하지 않으면 네가 우리 24시간이 너 혼자 48시간 쓰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다 똑같은 24시간이야.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지금도 사실은 컴퓨터 앞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아니야. 네. 그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마지막이야. 그렇게. 더는 뭘 하면 정말 위험해져. 형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네.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뭐 사람이 살다가 뭐 로또 맞고 이러면 할 수 없지.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없잖아. 없고 없죠. 그런 걸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랬다고 봤을 때는 내 생각에는 지금 거의 39이면 40이잖아. 네. 40이면 지금 열심히 한 10년, 15년 해서 먹고 살아야 네가 이제 8, 90살 하는 거야. 네. 그때까지. 그러면 네가 지금부터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내가 봤을 때 현업에서 열심히 해도 10년이야. 그 다음에는 관리할 수 있지. 네, 그렇죠. 관리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한 10년 동안은 그래도 아직은 젊고 네가 이제 체력 관리 같은 거 잘하면 할 수 있지. 10년 안에 돈도 좀 벌기 시작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야. 그럼 완전히 인생은 힘들어져. 저도 그렇게 서울역 가야 돼. 생각하고 서울역. 그냥 노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그런 걸 그렇지. 하고 있어요. 네 의지는 아는데 네네. 그게 여러 일이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복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화자 보수 관련해서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돌아다니면 배가 고파. 차 기름 넣어야 되잖아. 내가 심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움직이면 돈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움직여야지 막 움직이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는 20대 때 하는 거야. 네, 젊은 맞아요. 애들 있잖아. 우리 유튜브도 보면. 그렇죠. 그런 애들은 난 부러워. 다 해볼 수 있지 뭐. 다 실패도 해봐도 되는데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 네. 이제는 골로 가는 거야 이제 우리는. 기회 없어요. 우리는 기회 없어 진짜 솔직히. 네. 무슨 뭐 KFC 그 할아버지 뭐 나이 80에 뭐 했다는데 그건 진짜 극히 드문 경우고 너나 나나 스케일이 틀린 것 뿐이지 위험한 건 마찬가지야. 그렇죠. 온라인 사업 하는 사람들은 제복 갖고 있는 사람도 위험하고 우리라고 편한 거 아니야. 편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군요. 그럼 똑같아. 마찬가지야. 조금 그래도 미래를 우리가 아주 막 심각한 미래가 내일 모레 오진 않잖아. 그렇죠. 갑자기 차 사고 나서 죽고 이런 거 아니면. 네네. 그랬다고 봤을 때는 뭔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이제는 완전히 그 마지막 차를 탄 거야. 네. 막차를 탔기 때문에 막차에서 열심히 안 하고 집중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집중력은 네가 열심히 한 집중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일은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가 있어야지. 내가 너를 다는 모르니까 예. 내가 봤을 때 느낌이 너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맞아요. 놀 수가 없는 거야. 네. 왜냐면은 놓으면은 아쉽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막 뭐 구매대행도 약간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고 이쪽 막 여기도 이만큼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이만큼 들어가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네, 맞아요. 그치? 복잡해요. 복잡하지. 1년이라는 시간을 형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2년 동안 우리 군대 갔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2년은 군대 갔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가 열심히 하는데 다음에 또 오고 이럴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이렇게 내가 과제처럼 주고 네가 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내가 이거 뭐 구매대행 한다고 나 혼자 이걸 다 버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한다 그래서 내가 큰 피해 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자가 먹는 거지 이거는 방법이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다른 소매 시장,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시장 중에는 우리는 굉장히 페어한 시장이야. 우리는 진짜. 네. 왜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데 진짜. 일반 네. 도매나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는 경쟁이 또 내가 원한다고 다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예, 그쪽은 맞습니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쪽은 일단 우리가 빼고 위탁은 일단 네가 생각을 안 하는 위탁이면 하도 되는데 네가 신경을 쓰거나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면은 빨리 포기를 해.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집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월급 주는 문제 이미 시작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 제가 아니야 잠깐만. 네네. 너 지금 아버지가 네 위탁 관련해서 어떤 일을 도와주시는 도와주시죠. 거잖아.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네. 아버지 월급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근데 너 지금 이 매출로 해서 네 이 마진으로 해서 그게
실제로 아버지를 못 주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이번에 세금 처리 부가세 할 건데 그거 보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그거 계산이 정확히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네네. 내가 이런 게 있더라. 내가 뭐 10,000원짜리를 팔아서 나는 10%에서 1,000원을 남겼다 그러면 그게 한 500원, 300원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 대부분 형님들,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 근데 실제 그분들이 그거를 안 따져봤겠냐고. 따져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기 때문에 내가 나 마진 10%야. 근데 10%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도 지금 만약에 네가 매출 3천만 원에 나서 10%에서 300만 원 남았다. 300만 원 남았으니까 아버지 150만 드려야지. 그게 계산상으로 300이고 150이지. 그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실제로 10%라는 건 제가 잡은 거는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때 10%겠다라고. 지금 이거 위탁하느라고 네가 막 발주도 하고 해야 되잖아.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치. 너 그거 일하면서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못할걸? 못해요. 왜냐면 같이 해보니까 끝나면 10시에요. 그럼 어떡할 거야? 네 생각이 뭐야? 저는 그래서 형님한테 저번에 여쭤본 게 이 직원이나 이런 걸 뽑아서 요 발주하고 AS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할 사람을 누구를 그쵸. 뽑는다? 예, 뽑아가지고 그럼 그게 또 지출인데 괜찮겠어? 그렇게 해서 이게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네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위탁으로 내는 소득 수입이 있으니까 네네. 그걸 하면서 근데 그거를 네가 업무 처리를 하면 네가 시간을 뺏겨서 구매된 관련 업무를 못 하니까 그쵸. 그거를 뭔가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아웃소싱을 주겠다. 그쵸. 저는 직원을 지금 뽑아서 그거를 아웃소싱 해버리고 저는 이제 구매대행 쪽으로 넘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가 그 위탁으로 한 달에 매출이 얼마야? 현재요? 현재는 4천 정도예요 원래. 그러니까 4천? 그럼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첫 달은 제가 한 600 정도고요. 두 번째 달에 한 2,200 되고요. 이제 3월이죠. 4월이고 5월에는 한 3,000 됐고 지금 6월 계산해보니까 3,300. 아 그래서 포기하기 어렵구나. 왜냐면 그 들어간 돈도 있고 이게 매출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팔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을 써서 돌린다는 게 힘들까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출이 느니까 그 위탁을 소득 대비 그걸로 네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직원을 쓰고 하는 게 괜찮은 건지 네가 판단을 해. 제가 그래서 그게 솔직히 판단이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부가세 세금이 얼마 나올지가 솔직히 포인트거든요. 세금이 세금 나오는 거는 오히려 계산하기 쉽지. 뭐가 어려워. 그래요? 얘기했지만 이거를 제일 좋은 거 네가 현재 이 정도 나 이 정도보다 조금 더 나은 매출이 나오면서 이거를 누군가가 CS를 누군가가 해줘서 그 사람 주고 아버지 드리고 너도 얼마 남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랬는데 그게 남는데 요걸 하는데 네가 일절 어떤 힘든 게 없어. 그쵸.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쵸. 그죠? 그걸 만들고 싶어요. 이게 되겠냐는 거지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그쵸. 왜냐면 이게 하루에 발주 처리도 한 번에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네가 지금 CS 업무가 그거지. 주문이 들어왔어. 그러면 주문 접수를 누군가가 해줘. 네. 그럼 각 회사별로 뭐 이메일로 넣든지 뭐 어떤 방식이 아니요. 있을까? 이메일도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직접 그 물건 사이트에 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이걸 사는 거야? 네, 사서 그 사람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송장 나오면 그 송장에 그리고 질문 답변해주고. 이거는 누가 네 아는 사람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신용카드로 결제 계속 또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네 아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약간 이런 컨셉 있잖아. 애기 엄마 컨셉. 애기 엄마인데 그분이 상품 등록만 빼고 나머지는 네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저는 직원을 사실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는 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는 분을 최고죠. 쓰고 그분을 처음에 아르바이트 신고를 하면 돼. 아르바이트로 신고하면 돼. 네. 그분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 계산해서 얼마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나아. 전 그렇게 지금 하고 싶어요. 그거를 너는 지금 내가 봤을 때 그걸부터 빨리 시켜. 빨리 너 그거를 완성을 시켜. 그걸 안 하면 시간이 없죠. 네. 그거를 안 하면 이 두 개를 막 이렇게 하면 너 더 정신없고 그러면 더 일도 못하고. 예, 너무 복잡하고 왜냐면 구매대행 지금 어떻게 보면 주문해가지고 이게 하는 거 하고 너무 못해. 입력하는 거 이거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하자고서 하고 일 들어오고 내가 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요 위탁 대항원은 알바몬에서 구하든지 네가 아는 사람 쓰든지 해서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일임할 정도로 해. 그거부터 전화만 네가 받으면 되잖아. 네. 전화만. 나도 초창기 때 내가 전화 다 받았어. 전화 다 받고 지금은 내가 중요한 전화는 애들이 나한테 전화를 돌려. 그렇죠. 하다가 거래처나 이런 사람들 전화 하니까 전화 정도만 네가 받고. 왜냐면 그런 사람들 중에도 다 대량 주문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있어요. 그런 건 네. 그 사람들이 못하고 네가 하는 게 맞으니까 네. 너는 딱
그냥 네 하던 그 고정 업무하고 지금 하는 거 전화 정도 받고 이 사람 한 명을 네가 잘 알려줘서 그 사람이 재택근무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구하는 여성분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네. 우리도 구해보니까 엄청 많아.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잘 가르쳐. 이게 내 생각에 네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2주면 다 가르칠 수 있다? 1주안은 솔직히 그러니까 금방 이거를 됐어요. 내가 봤을 때 너는 빨리 해. 이번 달 중순까지 빨리 완료를 해.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 구매대행 하자. 구매대행 할 게 없어 지금. 이거 왜 올리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물론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완벽하게는 안 돼도 그 네가 또 중간에 또 알려줘야 케어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자리를 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할 때보다 설령 100만 원, 150만 원을 적게 벌더라도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네가 이 선을 빨리 언제를 긋느냐가 일단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정해줄게. 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맞아요. 일을 늦어지니까 이거를 7월 20까지 끝내. 7월 20일이에요. 7월 17일 남았네요. 내일 가서 바로 올려야겠네요. 아는 사람 없으면 아는 사람이 사실 더 불편할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하냐면 모르는 사람. 네 동네 있지? 니네 집 동네 근처로 해서 알바몬으로 재택근무 하실 분 나이는 뭐 30살에서 뭐 30 후반. 너무 나이 많으면 안 돼. 그리고 저는 인터넷 20살 따른다고 해서 했는데 재택근무는 30살이 맞겠군요. 30살 넘어야 돼. 애 엄마가 왜 좋냐면은 아기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자기가 한 4-5시간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일할 사람이 중요한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알바몬에서 구해서 그리고 내 집 주변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 집에 가서 해줄 순 없잖아. 네. 그리고 니네 집에 오기도 불편해. 그럼 그렇죠. 카페 같은 데 가서 알려줘야 되는데 멀면 네가 나중에도 어려울 수도 있고 맞아요. 한두 번 가르쳐주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많이 가르쳐줘야 네가 되는데. 해가지고 한 사람을 구해서 이거를 빨리 이 시스템을 만들어. 네. 20일까지 만들어. 됐지. 이렇게 하고 7월 20이 지나면 네가 20날 이후로 나한테 연락을 해. 네. 이거 했다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거를 순서를 스텝 바이 스텝을 줄게. 감사합니다. 이거를 줄 테니까 그때는 여기 오지 말고 네. 정자에서 만나자. 7월 마지막 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이거부터 빨리 끝내. 알겠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 네. 그리고 전화 받는 건 어려우니까 전화는 네가 받아. 그리고 오래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오래 일할 사람은 아줌마밖에 없어. 이 엄마들 중에 재택하실 분. 그럼 하루에 만약에 5시간을 일할 수 있다. 그러면 5시간 곱하기 지금 한 8천 얼마 하니까 9천 원 잡으면은 9, 5, 45, 4만 5천 원이니까 20일 일하면 얼마야? 90만 원 정도 되겠지. 그럼 한 100만 원을 줘. 조금 더 줘. 네.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서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한다면 이 주문이 뭐 하루에 뭐 2, 300건이 아니잖아. 내가 봤을 때 많아야 한 3, 40건 될 것 같은데 네. 주문서 넣고 질문 답변 어쩌 달아주고 뭐 연락 오면 너한테 전화하고 전화 받고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남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 시간에 네가 업무를 주란 말이야. 뭐 A라는 사이트에 뭐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 상품 등록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분이 일을 잘하면 이렇게 시켰다가 남은 시간에 상품 등록하는 것도 시키고 해서 이거를 일단 자동화 시스템을 네가 7월 20일이나 이때까지 좀 완료를 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은 가르쳐 줄 게 없어. 이렇게 하자. 너는 구매 대행 쪽으로 하는데 뭐 어느 나라 할래? 저는 알려주신 대로 미국 그러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미국이랑 네. 영국을 알려줄게. 예. 이거는 오늘은 듣기만 해. 예. 어차피 네가 이거를 해결 안 해오면 내가 이걸 해줄 수가 없어. 맞아요. 저 시간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미국은 손이 좀 갈 거야. 네. 그리고 영국은 거의 자동화 시스템이야. 음. 두 개를 같이 하자고. 알겠습니다. 같이 하는데 네가 일단은 한 명을 구해서 지금 이분한테 일을 시켜볼 거잖아. 네네. 아르바이트가 한 명이 생겼어. A라는 분이. 네. 그럼 이분이 일단 위탁 업무를 할 거 아니냐? 네. 위탁에 뭐 주문 접수, CS 등등 네. 이걸 다 하고 어차피 시간이 남을 때 위탁을 그냥 더 등록을 하든지 내가 봤을 때 그걸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있잖아. 네네. 그러면 이분이 이걸 하고 네가 적어도 한 2-3달은 이거를 계속 등록을 해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제가 먼저 해봐야죠. 네가 등록하는 게 손이 빨라지면 이분의 시간 중에 1-2시간을 쓰고 그지? 영국, 미국에 시작을 하잖아. 그 다음에 네가 뭘 하냐면 아르바이트 한 명을 더 써. 네. 아르바이트를 쓰고 이 사람을 B라는 분이 생기겠지? 이거를 네가 가르쳐서 등록을 시키는 거야. 그렇죠. 너도 하고 하면 너도 하고 이분도 같이 하는 거지. 네. 나라를 나누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해서 시켜. 네. 자,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아르바이트를 또 뽑아. 네. 아르바이트를 뽑아. 그럼 C지 C. A, B, C가 있잖아. 그럼 C를 사람을 써. 왜 그러냐면 직원을 쓴다는 게 있잖아. 네. 직원하고 아르바이트가 있어. 알바라고 할게. 예예. 아르바이트는
장단점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는 중간에 이제 3달인가 4달 이상 고정으로 쓰게 되면은 이 사람을 정식으로 아르바이트 신분이어도 정식으로 써야 되는 게 있어. 네. 사대보험을 주고 이런 게 있어. 비용이 나간단 말이야. 저도 알고 그런데 있어요. 네. 실제 사람을 써보면 한 달 안에 판가름이 돼. 나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써봤는데 아르바이트들은 대부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감 없이 그냥 조금 하다가 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먼저 써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구별이 된단 말이야. 뭐 몇 주 하다가 아 그만할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네가 수고스러워도 네가 그런 사람을 찾으면 돼. 그럼 그런 사람들이 찾았어. 만약에 이 B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네가 이제 이 업무를 알려줬을 거 아니야. 상품 등록하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잘해. 너만큼 해. 그러면은 C를 구했지. 네. 사람을 구했으면 이 사람 보고 이걸 가르치면 돼. 그렇죠. 가르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안 하면 또 D가 오면 D를 또 가르치면 돼. 네. 그리고 이 정도 숫자가 되면 네가 어느 정도 물량이 뭐 2,000개든 3,000개든 올라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네가 판매도 좀 일어나기 때문에 너는 판매 역할을 주로 하고 전화 받고 CS하고 이런 거 주로 하고 이게 뭐 업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를 재택근무를 쓸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쓰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그래서 왜 가까운 사람을 쓰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 채용을 하면 돼.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채용할 만한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복이야. 좋은 직원을 만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뽑기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가 열심히 사람을 찾아보고 사람을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이상한 애들도 많고 일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 예, 그걸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네가 찾으면 되니까 약간 이런 그림으로 가면 내가 맞아. 좀 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어떻게 그림으로 할지. 가는데 뒤는 그냥 네가 느낌만 가져가고 일단 요거 해결해. 예, 이게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일은 내가 봤을 때 못해. 구매 대행은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게 내가 그래도 딱 주문하는 것만 들어가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품이나 이런 게 반품이나 교환권이 있어서 재고가 좀 쌓이기는 해도 크지 않아. 한 달의 매출에 비해서 진짜 크지 않아. 그냥 귀여울 뿐이야.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 네, 그거는 이것만 해도 남이 마진 40-50% 볼 때 우리는 20-30%만 봐도 되는 거야. 그것만 해도. 그러면 충분히 내가 매일매일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 지금 우리는 매일 돈 들어오고 돈이 또 매일 나가잖아. 카드 결제하고 이러려면. 그래도 이쪽은 할만해. 이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물건 사대봐. 물건 사대면 일단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너는 네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중에 애기 어머니, 애기 엄마를 찾아서 그분한테 알바몬에 올려서 빨리 연락을 해서 그 사람한테 카페 가가지고 이 하는 업무를 빨리빨리 인수인계해서 빨리 돌아가게끔 하고 하다 보면 그분도 이제 너한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그쵸. 잘 모르는 거. 그럼 빨리빨리 알려주면 그게 내가 봤을 때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거든. 그럼 빨리 끝내. 그리고 나서는 네가 한두 달, 세네 달 좀 걸릴 수 있겠다. 그동안 열심히 미국 거랑 영국 거를 올려. 아침에는 미국, 저녁에 영국 거 올리든지 그 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막 올려. 그럼 가격을 좀 높게 올려 처음에. 그 다음에 네가 이 정도면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스피드가 붙었다. 그러면은 이분한테 조금 일을 줘. 네.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한 10개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네가 아르바이트를 또 구해서 아르바이트가 해가지고 하루에 한 30개, 50개 올리게 해. 그 공장이 돌아가잖아. 공장 돌아가고 네가 또 올리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5,000개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딱 근데 마진 싹 내려가지고 판매 시작해. 시작하면서 그럼 너는 판매 그 업무만 주로 할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명을 더 쓰든 뭐 이렇게 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그러면은 1년에서 2년 정도만 고생하면은 2년 정도 고생하면은 내가 봤을 때 한 5, 6천 정도 나올 거거든 매출이. 네. 30%면은 6천에 30%면 1,800이잖아. 1,800이니까 뭐 아르바이트 뭐 주고 어쩌고 해도 내 생각에 너는 한 800은 가져갈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2년에 800이면 괜찮잖아. 훌륭하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렇게 그리자고.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네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길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이게 엄청 큽니다. 이게 제가 이걸 좀 알바도 오늘 지금 방금 얘기 듣고 알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저는 다 직원 등록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안 해도 되는 거고 하다 보면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나중 얘기니까. 아기 어머니가 확실히 좀 필요하겠군요. 그냥 일반 사람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너 이렇게 하고요. 아니지 일반이어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상관없죠.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길게 하려면 그렇지 오래 하실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꼭 상관이 없어. 근데 너무 젊은 사람들은 재택근무가 뭐가 단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일을 잘하네.
그리고 시간만큼 페이를 주거나 어떤 일을 한 만큼 페이를 주는 건 있는데 만약 이거 같이 주문 접수하고 CS 하는 거는 그렇게 줄 수가 없잖아. 그럼 이 일은 일반 그 젊은 분들보다는 그분들은 주중에 일정하거든. 애기 유치원 보내고 남편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 아니면 애 데리고 오면은 그래봐야 아침 10시, 11시부터 한 2, 3시까지일 거란 말이야. 그 시간을 정확히 주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애기 엄마밖에 없어. 그렇군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사실 그 정도 일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그분들한테 나쁘지 않잖아.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일 다 잘해. 내가 봤을 때 일을 못해서 어려운 사람 없어. 7월 마지막 주나 네가 그때쯤 정리되고 한 번 오든지 내가 스케줄 봐서 정자를 갈 수 있으면 네. 거기서 카페에서 보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촬영을 하자. 전혀 문제 안 돼요. 형이 이거 인생 살리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보니까. 너는 그래. 너는 특히. 너는 내가 봤을 때 절박하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 되게 밝고 재밌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일을 딱 겪으니까 그치? 좀 진지해지고 좀 그렇게 근데 되더라고요. 항상 유머를 잃으면 안 돼. 저는 재밌게 살아요. 그래, 나도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네. 유머를 잃으면 정말 너무 힘들어. 진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네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뭘 먹을지, 뭐 공부는 언제 하고, 운동은 언제 하고 뭐 이런 거를 네가 스스로 기계라고 생각할 정도로 업무를 해야 돼. 우리는 집에 가면 와이프가 있으니까 뭔가 견제 대상이 있잖아. 견제 대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특히 뭐 우리가 구매된 같은 거 봐봐. 내가 하루에 열심히 올리면 한 30개도 올릴 수 있는데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 그렇죠. 이거 뭐 내가 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라는 거야.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가 오늘 하루지만 한 7월 20대까지는 그걸 완벽하게 정리를 해. 그렇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부터 해. 그거부터 신경 쓰겠어요. 그러면 그 7월 말쯤에 한번 보고 그 다음 스케줄을 우리가 한번 짜보자. 감사합니다. 오케이.